네, 반갑습니다. 네. 모의고사 쳤죠, 모의고사? 모의고사 점수가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겠어요? 아니면 이렇게 갑자기 어느 순간 팍 올라가겠어요? 갑자기 어느 순간 사람마다 달라요. 사람마다 달라요. 그 다 스타일들 다 다른데, 공통점은 결국 우리가 시험장 가서 치는 그날이 우리가 가장 실력이 좋을 때인 거죠. 꾸준하게 전제한다는 전제하에, 공부한다는 전제하에 그렇다는 거죠. 그죠? 예, 점수가 생각보다 이렇게 팍 고득점이 안 나오잖아요. 그쵸? 우리가 공부하는 것들이 법학과에서 4년 동안 공부하는 겁니다. 4년 동안. 예? 법학과에서 4년 동안 공부하는 거를 우리는 요거를 2개월 동안 이렇게 한 번에 정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괴리가 있는 거죠. 여기 이렇게 괴리가. 그죠? 예. 그리고 지금 그 법학과 다니는 학생들한테 야, 중개에서 이거 문제 한번 풀어봐라 라고 했을 때 과연 걔네들은 몇 점을 받을까? 별로 못 받습니다. 걔네들도. 우리가 지금은 이론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론을 탄탄하게 이렇게 다져놨다가 나중에 이제 후반부에 문제풀이를 막 하면서 거기서 뭔가 좀 다져지고 이렇게 문제 푸는 연습도 하면서 이렇게 점수가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물론 걔 중에는 갑자기 올라가는 사람도 있어요. 네. 화이팅. 네, 화이팅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우리 순서대로면은, 원래 순서대로면은, 자, 오늘 이제 임대차를 하고, 임대차. 자, 임대차를 하고, 이제 그 다음에 특별법으로 이렇게 들어가야죠. 자, 임대차가 민법상 임대차. 민법상 임대차, 그리고 주택 임대차. 상가 임대차가 있죠, 이렇게. 우리 시험에 임대차 몇 개? 임대차 3개죠, 이렇게 3개.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줄여서 집건법이라고 부르고요. 가등기 담보 등에 관한 법률, 줄여서 가담법.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실명법까지. 네, 요렇게까지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여기서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하고 여기하고 그 다음에 요 실명법까지 요렇게 법률 5개 있죠. 5개. 자, 하나, 둘, 셋, 넷, 5개. 이 5개를 엮어서 요렇게 5개 법률을 엮어서 민사특별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특별법에는 법률이 몇 개 나온다? 5개 나와요. 5개. 5개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6문제가 출제가 돼요. 6문제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각 특별법별로 문제 몇 문제씩 나온다는 거죠? 한 문제씩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특정 파트에서는 한 문제가 더 나온다는 거죠. 그죠? 작년 시험에는 집권법에서 2문제 나왔어요. 집권법에서. 뭐 경우에 따라서는 주택임대차에서 2문제 나올 때도 있고. 그죠? 실명법에서 2문제 나올 수도 있고. 그건 알 수가 없죠. 내년엔 집권법에서 2문제는 안 나오겠죠. 딴 데서 2문제 나오겠죠. 딴 데서.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아무래도 이게 뒤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좀 도외시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원래 순서대로면은 임대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이어서 가야 되는데, 자, 요번만 순서 틀어서 여기 노란 색깔로 쓴 거 있죠. 여기 요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고 총칙 들어갈 겁니다. 아시겠죠? 내일 우리 또 특강 하잖아요. 특강. 내일 특강 때 이 특별법 여기 할 거거든요. 그때 이제 같이 정리 잘 되게끔. 네? 미리 좀 잘 봐놓자는 거죠. 그래서 페이지를 214페이지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214페이지. 자, 214페이지로 오시면은 제3장이라고 해서 특별법의 3번째죠.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나와 있습니다. 이거를 줄여서 집건법이라고 해요. 집건법. 자, 그러면 타이틀을 봤을 때 2파트로 쪼개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집합 건물의 첫 번째 파트가 소유 파트입니다. 소유. 첫 번째가 소유 파트예요. 두 번째 파트는 뭐예요? 관리 파트인 거죠. 2파트로 쪼개져 있는 거죠. 바로 그거죠. 자, 그래서 1절 내려갑니다. 1절. 집합 건물의 소유입니다. 자, 집합 건물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현재 위치하고 있는 요 상가도 무슨 건물이에요? 집합 건물이죠. 우리가 보는 게 다 집합 건물들이죠. 대부분 다 집합 건물들이에요. 아파트를 생각해 봅시다. 아파트를. 우리가 일물일권주의에서
건물 개수를 세는 단위가 뭐라 그랬어요? 예? 건물 개수 세는 단위가요. 동이죠, 동. 여기 한 동짜리 건물이 있는 거죠, 한 동짜리. 자, 그럼 한 동짜리 건물이 있으면은 일물 일권주의에 따라 소유권 몇 개죠? 한 개여야 되죠? 한 개. 물건이 한 개니까 소유권 몇 개? 소유권 한 개여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 뭐, 요게 아파트. 이게 아파트면은 이거는 집합 건물인 거죠. 그럼 아파트라면은 아파트가 층이 이렇게 있잖아. 층이 이렇게. 그죠? 뭐 한 5층짜리 된다고 생각해 보죠. 자, 그리고 이렇게 칸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고, 예를 들어 여기 예를 들어서 101동이면, 자, 101동이라고 한다면은 101동에 각각의 호수가 있는 거죠. 호수가. 그럼 여기에 각 호수별로 주인이 똑같죠? 다르잖아요. 주인 다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가 예를 들어서 402호면 402호라고 한다면은, 그리고 402호를 갑이 소유하고 있다면, 갑이 지금 현재 소유하고 있는 402호 있죠? 여기를 전유 부분이라고 해요. 전유 부분. 그럼 예를 들어 뭐 여기 1층에 여기 뭐 102호. 102호를 을이 소유하고 있다. 을이 이렇게. 그럼 을이 소유하고 있는 여기도 전유 부분이죠. 그럼 소유자가 같은 사람, 다른 사람? 다르다는 거죠. 그럼 한 동짜리 건물이 있는데 소유자 지금 몇 명이라는 거죠? 10명이라는 거죠. 주인이 10명이라는 거죠. 그럼 이거는 물건이 한 개인데 소유권 몇 개라는 거죠? 10개라는 거죠. 10개. 이런 걸 구분 소유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구분 소유권이라는 개념은 일물일권주의의 예외적인 개념이 되는 겁니다. 원래는 한 동짜리 건물이 있으면 소유권 몇 개여야 되는데 한 개여야 되는 거죠. 근데 집합 건물에서는, 자, 아파트는 무슨 건물이라고요? 집합 건물. 집합 건물에서는 물건이 한 개지만, 한 동짜리 건물이긴 하지만 소유권이 여러 개일 수도 있다는 거죠. 지금 여기 10개잖아. 소유권 10개잖아요. 이렇게. 그죠? 여기가 전유 부분이라는 거죠. 전유 부분. 그러면 402호 전유 부분은 갑이 소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갑이 딴 사람한테 팔아도 돼요? 네. 팔아도 되죠. 거래가 되는 거죠. 여기가 거래가 되는 거죠. 근데 전유 부분만 있는 건 아니에요. 중간에 보시면 여기에 계단이나 엘리베이터도 있잖아요. 계단, 엘리베이터 있죠. 이런 부분을 공용 부분이라고 해요. 공용 부분은 누구 거예요? 모두의 것이죠. 현재 한 동짜리 요 건물에 10명 살고 있죠. 10명. 그 10명 소유자 있죠. 그 사람 모두의 것이죠. 그 사람들이 이 각각의 구분 소유자들이 공용 부분 있죠. 여기를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 동짜리 건물이 있으면 이 토지 밑에 땅이 있잖아. 땅이. 건물은 부지를 떠나선 존재할 수 없죠. 그래서 부지를 사용할 수 있는 대지 사용권까지. 대지 사용권이란 개념도 나와요. 그래서 집합 건물의 소유 파트에서는 총 3가지가 나온다는 거죠. 첫째 무슨 부분? 전유 부분 나오고요. 둘째 무슨 부분? 공용 부분. 세 번째는 대지 사용권이요. 이 순서대로 나오는 거에는 순서 보이세요? 전유 부분, 공용 부분. 넘기면 뭐가 나와요? 대지 사용권 나온다는 거죠. 이게 답니까? 이게 다예요, 이게. 끝. 그죠? 자, 전유 부분 보겠습니다. 자, 전유 부분이라는 거는 구분 소유 객체가 되는 부분이에요. 한 호수를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게 성립하려면 밑에 양괄호 2번입니다. 요건이 필요한데, 전유 부분이 되려면 첫째로 구조상 이용상의 독립성이 있어야 됩니다. 402호는 구조적으로 이용적으로 독립성을 띠고 있습니까? 여기 독립적이죠. 독립적이에요. 독립성을 띠고 있다는 거예요. 현관문 따로 돼 있어요. 따로 돼 있죠. 다른 데로 막 왔다 갔다 막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는 거죠. 여기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네, 그게 필요하다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2번에 소유자의 구분 행위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이 구분 행위라고 하는 거는 의사 표시예요. 구분 행위는 법에서 규정한 거예요? 행위를 한 거예요? 행위를 한 거죠. 그러니까 법률 행위다, 법률 규정이다. 법률 행위죠, 법률 행위 이거는.
의사표시하고 있는 거죠. 의사표시하고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구분행위가 성립하려면 등기를 해야 되겠어요? 등기 안 해도 되겠어요? 등기 해야 되겠죠? 근데 이게 등기 안 해도 돼요. 해야 되겠죠? 근데 등기 안 해도 돼요. 즉 디귿에 보시면 구분 소유권 성립에서 집합 건축물 대장의 등록이나 등기가 필요하다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완전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여기 한 동짜리 건물이 있어요. 근데 이 건물이 3층짜리 건물이에요. 3층짜리. 이 건물을 갑이 지었어요. 그러니까 소유권 몇 개죠? 소유권 몇 개죠? 한 개? 3층인데? 물건 몇 개? 3개예요? 3개. 그죠? 3개. 그러면 이렇게 갑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쓰면 이렇게 쪼갰어요. 이렇게. 이러면 물건 몇 개? 9개입니까? 9개. 한 개. 갑 마음이라는 거예요. 갑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갑이 지금 뭐 하는 사람이죠? 이 건물 지은 사람이죠? 소유자. 이 소유자 갑이 건물을 짓고 건물을 신축해가지고 지금 소유자가 된 거죠? 그럼 이 건물을 짓고 내가 소유자 된 다음에 이거를 나중에 분양할 거예요. 분양 계약을 나중에 할 거라는 거죠. 아니면 혹은 예를 들어서 이제 이 건물을 지으면서 여러 가지 허가 신청 같은 걸 하거든요. 절차적으로. 이런 걸 할 때 갑이 이 건물은 제가 9개로 쪼개서 한 칸씩 다 분양할 거예요. 라는 의사를 내비쳤다는 거죠. 그러면 갑이 그럴 의사를 내비쳤으니까 이러면은 소유권 몇 개 되는 거죠? 9개 된다는 거죠. 9개 이렇게. 근데 갑이 만약에 저는 그렇게 안 할 거고 이렇게 한 층별로 이렇게 층별로 물건 한 개로 할 거 이렇게 그래서 한 개, 두 개, 세 개로 할 거 이렇게. 갑이 그렇게 구분 행위를 했다는 거죠. 그럼 물건 몇 개라는 거죠? 그럼 3개라는 거죠. 3개. 그럼 갑이 한 개라고 해도 돼요? 해도 돼요. 이렇게 몇 개로 하겠다는 그 행위, 그걸 무슨 행위라 그런다? 구분 행위라 그래. 구분 행위. 과거에는 구분 행위도 하고 각 칸별로 등기까지 다 해야 구분 소유권 성립한다 그랬어요. 민법에서. 판례가 입장 바꿨어요. 바꿨습니다. 등기할 필요 없이 구조상 이용상의 독립성이 있고 구분 행위가 정확하게 들어갔으면은 구분 소유권 성립이 된다는 거죠. 지금 니은 해보세요. 니은. 건축 허가 신청했죠. 아니면 분양 계약을 하죠. 이런 걸 통해서 구분 의사가 저는요 이거를 9개로 할 거예요. 9개로 할 거라는 구분 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났죠. 그게 구분 행위라는 거죠. 그리고 구분 행위가 되면 등기는 안 하셔도 일단 구분 소유권 성립이 된 거라는 거죠. 그럼 9개 물건이 존재하게 된다. 이런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내려갑니다. 공용 부분이에요. 공용 부분은 전유 부분 이외 것들이죠. 자, 밑에 종류가 있는데 공용 부분은 일단 첫 번째 구조상의 공용 부분이 있어요. 여기는 그냥 당연히 공용 부분인 거예요. 누가 봐도 공용 부분. 그게 바로 동그라미 2번의 지하주차장, 승강기, 복도, 계단, 옥상 이런 것들이죠. 누가 봐도 공용 부분이죠. 구조상 공용 부분이에요. 그럼 규약으로 정해야 돼요? 당연한 거예요? 아주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무슨 공용 부분이라고도 해요? 당연 공용 부분. 예? 당연 공용 부분이라고도 하는 거죠. 따라서 여기는 굳이 등기 안 해도 돼요. 여기가 공용 부분입니다. 라고 따로 등기해야 돼. 그거 안 해도 돼. 그거 안 해도 돼요. 당연히 공용 부분이지 이거는요. 법적으로 따져봐도. 구조적으로. 근데 밑에 2번에는 규약상 공용 부분이죠. 구조적으로는 전유 부분이에요. 근데 규약을 만들어가지고 여기를 공용 부분으로 합시다. 그런 게 있다는 거죠. 그거는 지금 보면 뭐 관리 사무소라든지 그죠? 무슨 젠장 헬스장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내부적으로 규약을 해서 정하는 거예요. 여기는 공용 부분으로 합시다 이렇게 정한다는 거죠. 그럼 등기해야 돼? 안 해도 돼? 해야 되죠. 등기. 그죠? 그리고 뭐 수영장도 있고 막 그러잖아. 수영장 있으면 좋죠. 아파트에 수영장 있으면 좋긴 뭐가 좋아요. 관리비만 제작 많이 나오지. 그래서 뭐 골프장 뭐
왜 하는지 하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관리비를 줄여야 됩니다. 관리비를. 이럴 때일수록. 자, 오늘 정합니다. 양거래소 3번이요. 공용 부분의 귀속이에요. 공용 부분은 누가 소유한다는 거죠? 구분 소유자? 전원의 공유라는 거죠. 공유. 우리의 것이, 우리 모두의 것이라는 거죠. 2번. 분할이 돼요? 분할 안 돼요? 분할 안 돼. 분할 불가입니다. 계단 분할 됩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분할 불가. 공용 부분 분할 불가. 자, 3번 내려갑니다. 일부 구분 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것이 명백한 공용 부분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는 그들 구분 소유자의 공유에 속한다라는 거죠. 그죠? 이렇게. 아파트가 진짜 여기 아파트가 이렇게 아파트 여기 한 3동 정도가 이렇게 있고 언덕배기에 진짜 한 동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 아파트가 이렇게 생겼어. 우리 아파트 이렇게 바보같이 생겼어. 이렇게. 네? 그러니까 요 주차장이 지하 주차장이 여기 있거든요. 주차장이 여기. 그럼 얘네들은 차 이렇게 대면 되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는 주차를 할 수가. 네? 주차를 할 수가 있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걸어 왔다 갔다 걸어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바보 같죠? 바보 같잖아요. 어쩐지 싸다고 했어. 이 바보 같은. 그래서 여기 사는 사람들만 따로 주차장을 만들었어요. 지상에다가. 따로 주차장 지상에다 만들었어요. 공간을 이렇게 해가지고. 근데 여기다 얘네들만 쓰라고. 여기가 지금 102동이에요. 102동 여기가. 102동 주차장 따로 만들었죠. 근데 얘네들이 여기다 차 대면 돼야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주차 난 때문에 미치겠는데. 자기네들도 주차장 좋은 거 있죠? 그거 되지 말라는 거죠. 따라서 요 주차장. 여기 언덕배기 주차장은 구분 소유자들 중에서 어디 소유자들을 위한 거? 102동. 여기만을 위한 거라고 규약으로 딱 정해놨어요. 규약을 딱 정했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요 주차장은 102동에 거주하고 계신 분들만 주차하는 곳입니다. 라고 못 박아놨죠? 그럼 다른 애들은 요따 대면 돼? 안 돼? 야, 이게 안 된다는 거죠.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정할 수 있어? 없어? 정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그렇게 정하진 않았어요. 정하고 싶네요. 그죠? 정하진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일부 구분 소유자만의 공용에 제공되는 게 명백하다는 거죠. 그렇게 정해놨어요. 그럼 그때는 이제 그들 구분 소유자 공유에 속하는 걸로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하자 추정 내려갑니다. 6조 보세요. 전유 부분이 속하는 한동 건물의 설치나 보존의 흠으로 인해서 손해를 입혔다는 거죠. 여기에 주차장이 이렇게 있잖아. 주차장이. 그럼 한 동짜리 건물이 이렇게 있고 요 밑에 지하 주차장이 있을 수 있잖아. 지하 주차장. 근데 주차장 천장에 여기에 무슨 녹이 쓸어가지고 빗물에 녹이 섞여가지고 차를 덮친 거예요. 차를 다 덮쳐버린 거죠. 이렇게 녹물이 이렇게. 그죠? 그리고 가가지고 이렇게 살짝 만져봤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안 없어지는 거예요. 망했죠. 그죠? 차가 망해버린 거죠. 그러면 이 차에 뭐가 생겼어요? 손해가 생겼다는 거죠. 손해가 이렇게. 그럼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겠죠? 그럼 요 하자가 요게 공용 부분에 있는 거다, 전유 부분에 있는 거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에 집합 건물에 여기에 1층, 2층, 3층, 4층이거든요. 그럼 요게 요렇게 1층, 2층, 3층, 4층이라고요. 그럼 요 하자가 이 건물 전체에 있는 거예요? 1층에 있는 거예요? 전체에 있는 거, 1층에 있는 거. 전체에 있다고 추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1층에 있는 걸로만 해버리면은 1층 주인들만 배상해 줘야 돼요. 여기 1층 소유자들 이거 다 배상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럼 문제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1층에만 하자가 있는 걸로 보면 안 되고 이 한동 건물 전체 공용 부분 전체에 하자가 있는 걸로 봐갖고 책임을 분담을 해야 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요 흠은 하자는 어디에 있는 걸로 추정? 공용 부분에 있는 걸로. 전유 부분 X입니다. 전유 부분이 아니라 공용 부분에 있는 걸로 추정합니다. 자, 내려갑니다. 공용 부분의 사용이죠. 공용 부분 사용할 때 지분 비율로 사용해요? 용도에 따라 사용해요? 용도에 따라 사용합니다. 지분 비율 X. 지분 비율 X 아니라는 거지. 용도에 따라 쓰라는 거죠. 만약에 지분 비율대로 할 것 같으면은, 만약에 평수가 작으면
평수가 작으면 엘리베이터 너 하루에 2번만 타라. 그 말 돼요? 말 안 돼요? 말 안 된다는 거죠. 그죠? 엘리베이터 탈 때 한 발 들고 타라. 그 말 안 된다는 거죠. 용도에 따라 쓰시라는 겁니다. 용도에 따라. 자, 내려가서 6번 공용 부분의 지분권입니다. 각 공유자가 가지는 지분 전유 부분 비율에 따라야 되겠죠. 그러니까 평수가 넓으면 전유 부분의 비율이 많지요. 예, 그럼 이제 지분도 많아진다. 이런 맥락으로 보시면 됩니다. 양괄호 7번 내려갑니다. 처분의 일체성이에요. 요거는 부종성 말하는 거죠. 뭐를 말한다고요? 부종성. 갑이 지금 402호를 소유하고 있잖아요. 402호를 소유하고 있죠. 그러면 갑이 소유하고 있는 여기는 이 전유 부분뿐 아니라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도 있는 거죠. 갑한테. 제 말 이해하세요? 그러니까 갑이 402호를 갖고 있다는 거는요. 이 402호에 순수한 전유 부분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이 아파트에 대한 공용 부분과 관련된 뭐도 포함되어 있다고요? 지분도. 공용 부분의 지분도 포함되어 있고 대지, 사용권과 관련된 지분도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지분이 들어가 있죠. 근데 이게 이제 부종성이 있거든요. 갑이 402호를 소유하던 402호를 다른 사람한테 팔아버리면 병한테 402호 팔아 넘겼죠? 매매해갖고 넘겼다는 거죠. 그럼 병한테 소유권 넘어가려면 등기해야 돼요? 등기 안 해도 돼요? 등기해야죠. 당연히 매매인데요. 행위인데. 그러면 402호 등기 넘겨가지고 병한테 전유 부분이 넘어가면 전유 부분이 병에게 지금 이전이 되고 있는 거죠? 이전. 그럼 전유 부분이 이전되면서 뭐도 같이 이전합니다. 여기 딸려 있는 거. 공용 부분 지분하고 대지 사용권 지분 있죠? 이것도 같이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때 공용 부분과 관련된 거는 따로 병한테 넘길 때 등기해야 될까요? 등기 안 해도 될까요? 등기 안 해도 돼요. 왜 안 해도 되죠? 같이 가는 거라서 같이. 부종성. 공용 부분을 이전되는 거 요거 있죠? 요거 등기하기 시작하면은 등기부가 두꺼워져가지고 폭발합니다. 안 됩니다. 자, 1항에 보시면은 공용 부분에 대한 지분은 전유 부분 처분에 따른다. 자, 2항 공유자는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지분을 처분할 수가 없다. 분리 처분 불가. 3항 공용 부분에 관한 득실 변경. 등기해야 돼? 등기 안 해도 돼?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전유 부분 넘어가면 같이 넘어가는 거예요. 부종성. 자, 내려갑니다. 양괄호 8번 공용 부분의 관리 그리고 변경입니다. 자, 공용 부분을 관리하겠다는 거죠. 관리. 자, 16조 내려갑니다. 공용 부분 관리에 관한 사항이죠. 관리 동그라미 관리. 요 사항은 통상의 집회 결의로 결정한다고 돼 있죠. 자, 통상의 집회 결의라는 거는 과반수를 말하는 겁니다. 통상의 집회 결의는 뭐를 말하는 거라고요? 과반수. 의결 정족수가 과반입니다. 통상적으로. 자, 보존행위는 각자가 하면 되고요. 다음 페이지요. 자, 동그라미 2번 넘어가시면은 공용 부분의 변경입니다. 자, 지금 요거는 공용 부분을 관리하는 거예요? 변경하는 거예요? 변경을 한다는 거죠. 변경. 자, 15조.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 집회에서 구분 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의결 결의가 필요합니다. 3분의 2 확인합니다. 변경. 자, 2항 내려갑니다. 만약에 이 변경이 다른 구분 소유자 권리에 뭔가 영향을 미친다. 그럼 이제 걔가 손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승낙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니은의 예외 보세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통상 집회 결의로 결정할 수도 있다 그러죠. 여기서 말하는 통상 집회 결의는 과반이면 된다는 거죠. 원래 공용 부분 변경은 얼마가 필요한데요? 3분의 2가 필요한 거죠. 근데 다음의 경우는 좀 과반만 해도 된다는 거죠. 자, 1호만 보시면 되는데 공용 부분 개량을 위한 것으로서 지나치게 많은 비용이 드는 게 아닐 때 그때는 과반으로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자, 근데 조금 더 엄격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밑에 디귿이에요.
공용 부분을 변경하는데 이게 권리 변동이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자, 밑에 1항 보시면은 15조에도 불구하고 노후와 억제, 기능 향상을 위한 것으로 구분 소유권, 대지 사유권, 범위나 내용에, 자, 줄칩니다. 범위나 내용에 뭐를 일으키는? 변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거는 공사가 좀 크다는 거죠. 자, 이런 경우는 5분의 4가 필요합니다. 3분의 1을 넘어서서 5분의 4가 필요하다는 거죠. 권리 변동이 돼 버리니까요. 자, 그리고 양괄호 9번 내려갑니다. 공용 부분의 부담 그리고 수익입니다. 자, 부담을 하든 수익을 하든 이런 것들은 돈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돈과 관련된 것들은 뭘로 결정해야 되죠? 지분 비율에 따라 결정하면 되는 거죠. 뭐에 따라서요? 지분 비율에 따라 결정하시라는 겁니다. 자, 양괄호 10번 내려갑니다. 공용 부분에 관한 채권이죠, 채권. 여기서 말하는 거는 체납 관리비를 말하는 거예요. 체납 관리비. 체납이 돼버린 관리비를 말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갑이 공용 부분에 702호를 소유하고 있었어요. 이 사람이 702호 소유자였어요. 그러면 갑이 702호를 다른 사람한테 팔 수도 있어, 없어? 팔 수도 있죠. 팔 수도 이렇게 매매를 해가지고 팔 수 있어요. 팔 수 있죠. 이렇게. 그럼 을이 702호 산 거죠. 702호 샀잖아요. 매수자라는 거죠. 등기했어요. 근데 이때 관리사무소에서 전화가 온다는 거죠. 당신 전에 살던 사람이 관리비를 뭐 했다고? 체납을 했다고. 이 양반이. 그럼 갑이 체납했던 걸 을이 내줘야 됩니까? 네? 갑이 안 낸 거, 을이 안 낸 거. 갑이 안 낸 거잖아. 을이 내줘야 돼요. 내줘야 되죠? 안 내줘야 됩니까? 달라요, 그게. 그게 다르다고요, 그게. 자, 그게 오른쪽 페이지에. 양괄호 1번에 보시면 관리비 나오죠, 관리비. 구분 소유자 갑이 관리비를 체납을 했어, 이 양반이. 그리고 을한테 양도를 시킨 거죠, 이 나쁜 놈이. 첫 번째. 체납 관리비도 전유 부분에 관한 관리비가 있어요. 전유 부분에 대한 관리비는 오로지 갑이 내야 되는 겁니다. 을한테까지 승계돼야 안 돼요? 승계 안 돼요. 관리사무소에서 을한테 내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근데 승계되는 건 이번에 무슨 체납 관리비? 공용 부분에 관한 체납 관리비야. 공용 부분은 뭐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도 가동해야 되고 뭐 이렇게 불도 켜야 되고 마음도 필요하죠. 그게 멈추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용 부분 같은 경우는 승계를 지켜버린다는 거죠. 근데 관리사무소에서 통상적으로 다 내라고 하죠. 다 내라고. 이 바보들이 다 내라 그러죠. 그럼 다 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뭐만 낸다 그래요? 이 바보들아, 나는 공용 부분만, 이 바보들아. 공용 부분에 관한 체납 관리비만 난 낼 거라고, 여기만. 라고 얘기해야 되죠? 예, 그 얘기하셔야죠, 이렇게. 예. 그럼 자기들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러죠, 자기들이요? 예? 다 내라 그러죠. 그때 이제 집합건물법을 얘기하셔야 되는 거죠. 자, 3번 내려갑니다. 공용 부분에 관한 체납 관리비인데 거기에 연체료요. 연체료를 그건 아니라는 거죠. 연체료가 승계되진 않는다. 승계되는 건 순수하게 뭐밖에 없다? 공용 부분 체납 관리밖에 없다고요. 자, 그래서 왼쪽 페이지 밑에 18조 있죠. 18조 확인해 보세요. 공유자가 공용 부분에 관해서 다른 공유자에 대해서 가지는 채권이라는 거죠. 갑이 공용 부분에 대해서 체납했던 거 있죠? 그럼 그건 갑의 채무잖아요, 채무. 갑은 채무를 지고 있는 거고, 그러면 다른 공유자들은 갑이 채무를 지니까 갑한테 관리비 내라고 할 수 있죠? 이 사람들이 채권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주로 뭐 공유자가 직접 관리비를 내라고 하진 않고 주로 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긴 하죠. 채권자죠, 채권자. 그럼 갑한테 관리비 내라고 할 수 있죠? 관리비 내라고 공용 부분을 청구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거를 그 승계인한테도 관리비 내라고 청구할 수가 지금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전유 부분에 관해서, 공용 부분에 관해서 그렇다고요.
공용 부분에 관해서 다른 공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요. 이게 체납된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이거는 그 특별 승계인에게도 너 관리비 안 낼 거야? 너 공용 부분 내라.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 여기서 특별 승계인이 누구죠? 저 을을 말하는 거죠. 이사 들어온 저 을을 말하는 겁니다. 자, 대지사용권 가겠습니다. 대지사용권. 자, 대지사용권은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해서 건물의 대지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를 말합니다. 자, 2번 내려갑니다. 통상적으로는 대지사용권은 소유권으로 돼 있어요. 소유권으로. 근데 꼭 소유권만 있는 건 아니고 지상권이나 임차권이나 전세권처럼 빌려서 쓸 수도 있는 권리도 대지사용권이 될 수 있습니다. 역시 대지사용권도 2번 내려갑니다. 처분의 일체성이 있다는 거죠. 20조를 보게 되면 구분 소유자의 대지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의 처분에 따른다라는 거죠. 역시 부종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2항에 나와 있듯이 구분 소유자는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과 분리해가지고 대지사용권 처분을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근데 2번으로 내려가세요. 예외가 있죠. 규약으로 달리 정하고 있다면 전유 부분하고 분리해가지고 대지사용권을 처분해도 돼, 안 돼? 된다는 거예요. 뭘로 정한 경우? 규약으로 정한 경우. 규약으로 정한 경우. 뭐랑 분리해가지고요? 전유 부분하고 분리해가지고 처분할 수 있냐는 거죠. 지금 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만약에 공용 부분이라면 대지사용권 말고요. 공용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규약으로 백날 첫날 다르게 정해도 전유 부분하고 분리 처분은 할 수가 없습니다. 비교하시라는 거예요. 지금은 공용 부분이 아니라 뭐예요? 대지사용권이잖아요. 대지사용권. 대지사용권은 규약으로 다르게 정하셨으면 전유 부분하고 분리해서 처분하는 거 된다고 안 된다고? 가능하다고. 가능할 수 있다고. 이게 이렇게 대지가 있었던 거죠. 이렇게. 그죠? 근데 이제 시공사에서 원래 계획은 이렇게 한 동 짓고 여기 또 짓고 이렇게 할 계획이었어요. 2동짜리 집합 건물을 지을 계획이었어요. 그럼 이제 A동이 있고 B동이 있고 A, B동 밑에 여기는 대지 사용권인 거죠. 근데 거기가 건축을 할 때 A동 다 지었는데 B동을 짓기도 전에 파산을 해버린 거예요. 회사가 망해버렸다는 거죠. 그죠? 그럼 더 이상 B동을 지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상황이에요. 따라서 그 회사에서는 이렇게 여기를 쪼개가지고 요 토지를 분할을 해가지고 여기만 다른 데다가 처분해가지고 혹은 무슨 뭐 신탁을 맡겨가지고 여기는 다른 시공사에서 B동을 지을 수 있도록 움직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 대지에 대해서 소유권 넘겨야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넘겨야 될 때 그러면 넘긴다라고 한다면은 분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A동에 이렇게 전유 부분을 각각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지금 대지 사용권이 같이 있는 거죠. 근데 여기는 지금 이 분할을 해가지고 여기만 지금 전유 부분하고 분리해가지고 좀 처분하겠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거 규약으로 다르게 정하면 할 수도 있다고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공용 부분은 안 돼요. 공용 부분은 안 되지만 대지 사용권은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예외적으로. 자, 내려갑니다. 밑에 제3자에게 대항하고 싶어야 뭔가 특약의 내용을 규약의 내용을 제3자한테까지 주장하고 싶죠. 그러면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3항에 보시면은 자, 본문의 분리처분 금지는 그 취지를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 제3자에게 대항은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 갈게요. 담보책임. 담보책임에 문제가 있어요. 담보책임은 뭐가 생겼을 때 책임지는 거죠?
하자가 생겼을 때. 예? 뭐가 생겼을 때요? 하자가 하자가 생기면 담보 책임 물어야 되잖아요. 하자가 생기면. 그죠? 담보 책임을 분양한 사람한테 물어야 돼요. 시공사한테 물어야 돼요. 어디다가 물어야 돼요? 예? 분양한 사람이 나쁜 놈, 시공사가 나쁜 놈. 네? 둘 다 나쁜 놈들이에요. 둘 다 나쁜 놈들입니다. 예전에는 분양사에만 담보 책임 물었어요. 예전엔. 근데 지금 법 바뀌어갖고 이젠 분양자 말고 누구한테도? 시공사한테도 직접적으로 담보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기산점 내려갑니다. 첫 번째, 전유 부분 담보 책임이죠. 전유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인도 받은 날입니다. 인도 받은 날 확인해 두시고요. 더워요. 근데 저만 쓸 거예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 공용 부분에 관한 담보 책임이죠. 요거는 사용 검사에. 사용 승인이 기산점이고요. 손해배상 청구권은 별도로 그 하자가 발생한 날이 기산점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내려가서 이제 2절로 가겠습니다. 집합 건물의 관리 부분입니다. 자, 첫 번째는 먼저 관리단이에요. 관리단. 자, 관리단 같은 경우는 자, 개념을 보세요. 구분 소유권 성립되는 집합 건물이 있죠. 그러면은 구분 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해가지고 관리단이 설립되는 겁니다. 당연히 설립되는 거예요. 따로 만들어야 돼? 따로 안 만들어도 돼? 따로 안 만들어도 당연히 설립이 돼 있다는 거죠. 법적으로. 자, 법적 성질은 비법인 사단이고요. 자, 구성원으로 내려갑니다. 구성원은 첫째, 구분 소유자. 전세권자나 임차인들은 세입자들이죠. 얘네들은 관리단의 구성원이 아니에요. 누구만 구성원이라는 거죠? 소유자만 구성원이라는 거죠. 자, 니은 내려갑니다. 분양대금을 다 냈어요. 근데 등기는 못했죠. 그럼 권리 행사할 수 있게 해줘야 되죠. 아직 등기는 절차적으로 못했지만 분양 대금은 다 완납을 했잖아요. 그럼 권리 행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이런 수분양자가 뭔 뜻이죠? 분양받은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도 관리단의 구성원 돼갖고 의결권 행사하실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오른쪽 갑니다. 양괄호 2번 관리인이죠. 관리인은요, 아파트 소장님 말하는 거예요. 관리소장님 계시죠? 그분을 말하는 거죠. 관리소장님 주택관리사죠? 그분 소장님이시잖아요. 그분 월급 받고 일하시는 분이죠? 그 사람 소유자여야 됩니까? 아니, 소유자 아니어도 되죠. 다른 아파트 사는 사람이라도 상관없죠? 자, 개념 봅니다. 관리는 대내적으로는 관리 업무 총괄, 대외적으로는 관리단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자, 소장님은 이번에 구분 소유자가 몇 명 이상일 때? 10인 이상일 때. 10명 이상일 때 관리인 선임을 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선임 안 해도 되고요. 자, 3번 내려갑니다. 관리인은 꼭 구분 소유자여야 되냐? 그럴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임기는 2년입니다. 2년. 자, 5번 관리인은 매년 1회 이상 사무 보고를 하셔야 돼요. 한 번 이상은 하셔야 됩니다. 네. 자, 6번 내려갑니다. 관리단 집회를 통해서 결의를 열어가지고 선임하든지 해임하든지 결정한다는 거죠. 자, 7번 내려갑니다. 관리인이 부정한 행위를 했어요. 직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정이 있어요. 그러면 해임하라는 거죠. 해임하라고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갔더니 맨날 고스톱이나 치고 자빠져.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법원 가서 해임 청구합니다. 잘라버린다는 거죠. 자, 관리위원회 내려갑니다. 자, 관리위원회는요, 동그라미 1번에 나와 있듯이 둘 수 있답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관리위원회는 감독하는 거예요. 관리인이 똑바로 하는지를. 자, 그리고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구분 소유자 중에서 선출합니다. 관리인 같은 경우는 구분 소유자여야 돼? 아니어도 돼? 아니어도 되죠. 하지만 관리위원회의 위원은 구분 소유자 안에서 선출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내려갑니다. 규약 및 집회 나오죠. 자, 규약 보겠습니다. 규약을 설정하거나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겠죠. 요거 하려면은 4분의 3. 자, 29조 첫째 줄에 4분의 3이에요. 확인을 해두시고요. 자, 내려갑니다. 규약의 효력은
밑에 42조. 규약 및 관리단 집회 결의를 했죠. 그럼 그 내용은 특별 승계인한테도 다 미쳐야죠. 새로 이사 들어온 사람도 기존의 규약에 영향 받으셔야죠. 자, 다음 페이지입니다. 집회. 자, 집회는 정기관리단 집회도 있고 임시관리단 집회도 있어요. 일단 정기관리단 집회는 매년 회계 연도 종료 후 몇 개월 내로? 3개월 내로 소집을 하시라는 거죠. 자, 임시관리단 집회는요, 관리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된다면은 소집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때는 5분의 1 필요합니다. 그 밑에 줄에 5분의 1 이상이 목적 사항을 밝혀서 소집 청구하고, 그럼 이제 집회 소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2번 내려갑니다. 집회 소집의 통지예요. 34조. 관리단 집회를 소집하려면은 집회 일주일 전에 목적 사항을 밝혀서 통지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왜 밝히라는 거죠? 사람들이 집회 가갖고 자기 의견을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이 집회를 할 건지를 미리 밝혀야 사람들이 준비를 해서 가겠죠? 밝히시라고, 그거를요. 며칠 전에? 일주일 전에. 자, 내려갑니다. 3번 내려갑니다. 소집 절차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전원이 동의하면 생략할 수 있다는 거죠. 거의 불가능하겠네요. 그죠? 예, 거의 불가능. 자, 내려갑니다. 4번 집회 결의입니다. 자, 결의사항은 36조에 통지했던 사항만 결의해야죠. 다른 거 끌고 와갖고 막 이렇게 날치기 통과시키고 하면 안 되죠. 통지했던 것만 결의하시라고요. 자, 의결권 내려갑니다. 37조 1항 각 구분 소유자의 의결권은 규약에 특별한 규정 없으면 전유 부분 면적 지분 비율에 따라서 의결권이 결정된다는 겁니다. 자, 2항 내려갑니다. 전유 부분을 여럿이서 공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의결권도 두 사람이 같이 행사해야 되죠? 아니죠. 한 사람 정해야죠. 호수별로 한 사람 정하셔야 되는 거죠. 단독 소유하거나 공동 소유, 공동 명의로 해놓거나 의결권 한 개여야 된다, 이 말인 거죠. 자, 의결 방법 갑니다. 자, 통상 의결 정족수는 뭐라 그랬어요, 아까? 과반수라는 거죠, 과반수. 네, 통상적으로는 과반수로 의결을 하게 되고요. 자, 특별 정족수 밑에 정리를 해 놓았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5분의 1 같은 경우는 아까 왼쪽에서 봤었던 임시 집회 소집하는 것. 자, 3분의 2 같은 경우는 공용 부분의 변경, 요것만 기억합니다. 공용 부분을 변경할 때는 3분의 2 규약 설정 변경 폐지나 조금 이따 뒤에서 할 건데 의무 위반자 조치는 4분의 3이고요. 자, 그리고 5분의 4짜리는 재건축과 관련된 것들. 그리고 동그라미 3번이 아까 공용 부분 변경은 변경인데 권리 변동을 가져오는 변경이었죠? 그럼 더 빡세진다는 거죠. 5분의 4라는 겁니다. 넘기세요. 자, 의무 위반자 조치입니다. 자, 아파트는 다 같이 살기 때문에 여기서 의무를 위반하시면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의무를 위반하시는 거죠? 아파트 안에서 하면 안 되는 게 뭐가 있어요? 네? 제일 문제되는 거 뭐가 있어요? 예? 층간소음이 가장 문제예요. 근데 이보다 더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 흡연자들. 이 흡연자들이 문제가 많다는 거죠. 흡연자들이. 네? 담배를 어디서 펴야 돼요? 어디서 피셔야 되죠, 담배를요? 피면 안 돼요. 아파트 단지에서 피시면 안 된다고. 단지 전체가 젠장 금연구역이라고요. 근데 피신다는 거죠. 그죠? 복도에서 피시고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게 의무를 뭐 하는 거죠? 의무를 위반하시는 거라고요. 그럼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자, 양과로 2번 내려갑니다. 의무를 위반한 그 구분 소유자한테 조치를 취할 수 있죠. 자, 첫 번째는 행위 정지 청구를 합니다. 피지 마세요. 행위 정지 청구하는 거죠. 경고하는 거죠. 자, 근데 계속되면은 2번 내려갑니다. 전유 부분에 대해서 뭐를 청구한다고요? 사용 금지 청구한다는 거죠. 네? 사용 금지 청구한다는 거죠. 나가라는 거죠. 나가시라는 거죠. 그죠? 이건 의결이 필요합니다. 4분의 3이 필요하다는 거죠. 의결권 4분의 3. 동의하면 쫓아낼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아파트에 6층에 사시는 분이 6층에 예? 6층. 이 6층에 사시는 분이 이 아파트가 한 동짜리 이 건물이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그럼 여기에 입구에 딱 앉으셔가지고 담배를 피우세요, 이분이요.
예. 갖고 그 바닥에 막 담배꽁초가 막 이렇게. 네. 그래서 그 지나가던 할머니들이 뭐 담배 피우면 안 되잖아 이렇게 하면은 하면서 이렇게 또 들어가거든요. 그럼 또 좀 이따 또 나와서 또 피우고. 계속 반복을 하신다는 거죠. 네. 참 싫더라고요. 그죠? 애들도 왔다 갔다 하는데 피우면 안 되잖아요. 나쁜 사람이죠. 그 사람을 쫓아내려면, 이 사람을 쫓아내려면 의결권 4분의 3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니면 3번 내려가보세요. 경매를 청구해버리는 경매를 청구해서 내보낸다는 거죠. 이때도 4분의 3이에요. 4분의 3. 그렇다는 것이에요. 예. 자, 04번 내려갑니다. 재건축이요. 자, 재건축 결의는요, 밑에 47조로 보게 되면은 건물을 건축하고 나서 상당 기간이 지나서 건물이 훼손되거나 멸실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가격에 비해서 지나치게 수리비, 복구비가 많이 든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그 셋째 줄 중간에 건물을 재건축하면 재건축에 드는 비용에 비해서 현저하게 효용이 뭐가 된다고요? 증가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는 재건축 해야 돼, 안 해도 돼? 이거 재건축 해야 되는 거죠, 이거. 이런 경우에 관리단 집회에서 야, 철거하자. 그리고 그 밑에 줄 새 건물의 대지로 이용하자. 건물 재건축합시다. 라고 결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꼭 하려 그러면은 반대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법에서 기준을 정해놨죠, 지금. 2항 내려갑니다. 의결권 5분의 4가 필요하다는 거죠. 5분의 4. 빡세죠. 자, 오른쪽 갑니다. 동그라미 2번. 재건축 참가 여부의 최고예요. 자, 48조입니다. 재건축 결의가 있으면 집회를 소집한 사람은 그 결의에 찬성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들은 반대파죠. 그 사람들한테 그 밑에 줄 참가할 건지 여부를 참가하실 거예요. 그거를 서면으로 일단 촉구해야 되겠죠. 그럼 최대 이 사람들은 5분의 1이겠죠. 그죠? 5분의 1 최대. 일단 결의는 됐어요. 아까 왼쪽에 재건축 결의할 때 의결권 얼마가 필요하다고요? 5분의 4가 필요하죠. 이렇게 결의가 딱 됐다고 가정을 하고, 그럼 5분의 1이 만약에 반대를 했다면은 그 반대한 사람들한테 뭐 해야 된다고요? 이제 결의가 됐으니까 나가실래요? 참여하실래요?를 뭐 한다고요? 촉구. 여기서 참가 안 하겠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죠? 나가라는 거죠. 나가. 그죠? 내가 사줄게, 나가라는 거죠. 2항 내려갑니다. 이때 촉구를 받았을 때 촉구 받은 날부터 2개월 내로 회답을 하시라는 거죠. 이거 다 서면으로 하라는 거죠. 서면으로. 왜 서면으로 하라고 했는지 아세요? 예? 그쵸. 예, 증거 남겨놔야 돼서 그래요. 나 참가할 건지 나한테 안 물어보던데? 막 이렇게 뻥치잖아요. 그러니까 서면으로 다 남겨놓으라는 거죠. 자, 3항 내려갑니다. 만약에 2항의 기간 내로 답을 안 해요. 답을 안 한다는 거는 참여 안 하겠습니다. 안 하겠다는 거죠. 안 하겠다는 걸로 간주가 돼버립니다. 자, 4항 내려갑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그 결의에, 재건축 결의에 찬성했던 구분 소유자들. 자, 비록 반대는 했지만 그 밑에 줄 참가할 뜻에 답을 했던 그 소유자들. 이 자들이 직접 하든지 아니면 셋째 줄에 대지 사용, 구분 소유권과 대지 사용권을 매수하도록 지정된 자. 주로 지정하겠죠. 매수 지정자. 자, 이 사람이 그 밑에 줄 기간 만료일부터 2개월 이내로 재건축 참가를 하지 않겠다고 답을 했던 그 사람들. 끝까지 반대했던 그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에게 구분 소유권과 대지 사용권을 시가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사주고 내보낸다는 거죠. 재건축 해야 되니까요. 자, 여기까지가 집합 건물과 관련된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원래 이것보다 더 양이 훨씬 많은데 시험에 나왔던 것들만 추려서 넣어놨고요. 조금 쉬었다가 이제 가담법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